우시왕은 셉니다. 그런 와이프 견딜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런 생캐다. 아 절대. 일단 꼬무룩입니다. 오 저는 전종구 사람이에요. 되세요? 세도 되지요. 왜요? 네, 그리고 지금 와이프도 그렇게 약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역사 속 인물을 내 마음대로 씻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역사의 피셜 그놈 135화 시작합니다. 네, 오늘도 역사 스토리텔러 김재원 교수님, 역사 속 그놈의 심리 분석가 배상훈 교수님, 오창석 작가, 박가영 아나운서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오프닝 토크로 어떤 이야기를 좀 고민하다가 우리 작가 신건빈 작가가 고향이 순천이에요. 네, 그래서 굉장히 순천에서 있었던 안타까운 사건에 좀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저도 영상으로 봤는데 너무 놀랍더라고요. 아니 왜 저랬을까라는 생각에 일단 첫 번째 생각은 너무 놀라웠고 아무 이유 없이 그랬다고 하니까 그리고 그 피해자의 그 안타까운 사연이 재수생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18살인데 검정고시. 검정고시야. 대입 준비 중. 예, 그러니까 여고생은 아니고요. 네. 여자 청소년이죠. 경찰 준비하는 검정고시 졸업생이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막 꿈을 펼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던 안타까운 청춘이 이렇게 이유도 없는 범죄 행위에 피해자가 됐다라는 사실이 너무 가슴이 아팠는데 이렇게 사건 개요를 우리 교수님께서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사건 발생은 26일 날 0시 40분에 발생을 했고요. 9월 26일이죠 지난. 예. 그러니까 이제 사실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 범인은 밝혀졌습니다. 이름이 다 공개됐고 박대성이고요. 30세고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뭐 지역 이런 거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대구에서 오래 산 사람이고 여기 순천에 온 거는 한 뭐 몇 달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그거 가지고 저 인터넷상에 논란이 있지만 그건 전혀 상관없는 거고요. 어쨌든 사실 이런 범죄는 이해하기 쉽지 않죠. 왜냐하면은 폭력성이 높은 30세의 그냥 찜닭집하는 주인입니다. 근데 이제 뭐 왜 그런지를 본인이 설명하지 않는데 그 시간에 이제 그 지나가는 18세의 경찰 준비생 여성 청소년이죠. 쫓아가서 그냥 그 흉기를 들고 쫓아가서 뒤에서 바로 공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진짜 정신 나간 새끼죠, 진짜. 근데 그 전후의 과정이 조금 논란이 됩니다. 왜냐하면 0시 15분쯤에 그 박대성의 친형이 경찰에 전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119에 전화를 했는데 얘가 자살할 것 같다라고 해갖고 지금 가봐달라고 해갖고 경찰이 가봐준대. 0시 15분 바로 가서 얘기를 해요. 너 괜찮냐? 네 형이 이렇게 했는데 너 자살할 건데 보는 괜찮다고 그랬는데 경찰이 갔어요. 하고 바로 칼 들고 나가갖고 운전기사 택시기사랑 얘기를 좀 하다가 다시 들어와서 그 다음에 이제 택시기사랑 왜 얘기를 한 거예요? 택시기사 거기서 뭐 서성이는데 택시기사가 부른 거예요. 여기 너 타시겠냐고. 이렇게 택시를 찾는 승객인 줄 알았구나. 승객이 탔는데 이제 그때 칼을 뒤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뭐 하다가 그 택시기사 멀리 있으니까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거기선 안 하고 다시 가게로 들어왔는데 그때 남성이니까 또 약간 그럴 수도 있습니다. 불행하게 그 피해자분이 그 가게를 지나갔어요. 지나갔는데 바로 쫓아갔습니다. 쫓아가서 한 몇 분 쫓아갔는데 이제 이 피해자분이 느낀 거예요. 전화로 다 녹음이 돼 있습니다. 수상한 낌새를. 네, 또 뒤에 남자 친구한테 전화 걸었어요. 전화 걸고 뒤에 따라오니까 좀 이상해, 좀 무서워라고 하는 찰나에 바로 덮친 거예요. 뒤에서. 근데 그거 덮쳐서 저 흉기로 찔렀는데 마침 또 그 앞에 있는 배달원이 그걸 보고 말렸어요. 뜯어 말리고 그랬는데 이놈이 도망갔죠. 근데 그때는 살아 있었어요. 그래서 물어봤답니다. 그 저 아는 사람이니까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저 좀 살려주세요. 갖고 병원에 갔는데 이제 돌아가시게 된 건데 거기서 문제가 되는 건 그겁니다. 거기 범행을 하고 나와서 그 CCTV 찍힌 게 그겁니다. 희죽희죽 웃고 맨발로. 그게 이제 저희들 표현으로는 살인 후 각성이라고 합니다. 살인을 저지른 다음에 너무 흥분된 상태에서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희죽 웃고 하다가 아. 이 몸에서 열이 나죠. 아,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좀 있어요? 있죠. 그러니까 이 경우가 그런데 그런 다음에 이제 지나가던 뭐 행인이랑 어. 다시 시비 붙어서. 근데 그 전에 네. 다시 들어가서 신발을 그때가 도망가다가 신발이 벗겨졌나 봐요. 아니면 그 중간에 그랬는데 다시 가게에 들어가서 신발을 신고 나와서 흉기를 들고 돌아다녔어요. 그러니까 노래방이나 쫓아다니면서 이제 거기서 만약에 혼자 알바생 혼자 있었으면 또 당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그 시비 붙은 게 있는 겁니다. 지나가는 사람한테 시비를 붙었는데 하필 그 사람이 몸이 좋았어요. 이 새끼 이상하다 이거 저 사고 칠 것 같다라고 해갖고 두 손을 꽉 잡고 신고해갖고 경찰이 체포했는데 그게 2시간 걸렸어요. 그러니까 순천 경찰이 2시간 동안 뭐했냐 그 문제가 논란이 되는 거예요. 어쨌든 네. 뭐 그건 나중에 일이라고 해도 그래서 왜 사람을 그렇게 했느냐 그랬더니 처음에는 4병 먹어서 기억이 안 난다 그랬어요. 근데 압수수색 해보니까 2병. 2병밖에 안 먹은 거예요. 네. 그리고 그걸 잡은 그 시민도 전혀 술 취한 것 같지 술 취한 않았대요. 느낌. 예. 그러니까 2병을 먹고도 좀 떨어졌고 그 시간이 걸렸으니까 안 취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 취했으면 더 이상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상당히 그 논란이 되는 게 아니 그럼 이 길 가다가 아무나 이렇게 살해당할 수 있는 이 피해자분은 아버지 약심부름 하러 갔다 온 거예요. 아유, 밤늦게 돌아다닌 게 아니에요. 그 아버님은 또 얼마나 죄책감을 그렇죠. 느끼시겠어요. 그래서 거기에 뭐 친구도 바래다 주고 약심부름 하러 돌아가는 길에 그렇게 피해를 당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면 도대체 이 대한민국이란 데가 이 말도 안 되는 사건이 벌어지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이제 시민분들이나 순천 시민들이 더 격앙되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시민분들이 이제 꽃도 안 주고 이제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그런 것도 하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런 거죠. 뭐 이야기 들으면 들을수록 네. 참 어이가 없고 소름이 끼치는데 그 살인 후 각성이라는 부분이 전 너무 놀랍네요. 네. 보통은 실수로라도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면 그 죄책감에 사람들이 제정신이 아닐 것 같은데 오히려 살인 이후에 막 엄청난 쾌감과 희열을 느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얘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건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일 가능성이 그럴 가능성이 높겠네요. 높아요. 왜냐하면은 이전에도 폭력 전과가 여러 있었나 봐요. 그리고 근데 그게 살인으로까지 연결되진 않았었는데 모르죠. 왜냐하면 이게 청소년기에 하긴. 벌어졌던 일일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기록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살인까지는 아니어도 굉장히 근데 폭력적이었죠. 처음에 그 형이 얘 자살할 것 같다라고 연락을 한 경찰에 119에 신고를 한 이유가 뭔지 궁금하네. 이게 자살할 것 같다고 하는 건 119를 부르기엔 수단이고 왜냐하면 그래야지 119가 그러니까, 출동하고 그러면 그 형은 네. 뭔가 사고 칠 것 같다. 사고 칠 것 같다라는 거를 인지했을 수 있고 그렇다는 얘기는 그 전에도 비슷한 류의 이 폭주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겠네요. 정확한 판단이십니다. 그게 바로 이 형은 이상을 알고 112 신고하면은 뭐가 되냐면 이게 사건화가 되니까 119에 저걸 한 겁니다. 자살할 것 같다고 일종의 거짓말 같은 걸 한 거예요. 그러니까 출동하게끔. 그러면 어떻게 했냐면 119가 112에 전 연결을 시켜줘 갖고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적어도 그걸 막을 수 있는 상황인데 이게 이렇게 쓰여지면 안 되지만은 보통의 실무에서는 그렇게 쓰여지거든요.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게 오히려 경찰이 출동한 게 아마 자극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극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다가 오히려 경찰이 자기를 걱정해주고 가니까 네. 자신감이 확 올라온 거지. 내가 경찰의 포위망으로부터 약간 스스로 약간 빠져나온 것 같은 쾌감 같은 게 느껴지면서 더 큰 죄를 저질러도 나는 경찰로부터 도망갈 수 있을 거야라는 이 원인 모를 자신감 같은 게 막 확 솟구쳤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심리적으로 확 올라쓴 거죠. 그러니까 지금 M장 말한 게 범죄 심리학자들이 그 부분을 사실은 주목을 많이 한 거예요. 이게 분명히 경찰이 다녀간 것이 자극이 됐을 것이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안 다녀갈 수는 없는 거죠. 아니 경찰은 자살 예방을 하기 네. 위해서 간 거지만 걔 입장에서는 자기가 무슨 죄를 저지르려고 했는데 경찰이 인지를 못했어. 내가 경찰을 속였어. 맞습니다. 나는 역시 타고난 살인마야 막 이런 탈인한 범죄인이야, 막 범죄자야 막 이러면서 자신감이 갑자기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게 제가 가장 주목했던 건 얘가 공격을 왼손으로 했어요. 근데 얘는 오른손잡이에요. 그러니까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럼 나중에 혹시 있을 그런 경찰의 추격을 그런 식으로 따돌리려 했나? 그럴 수도 있는데. 나는 오른손잡이니까 왼손잡이라 그러면 일단 특정이 안 될 수 있으니까 범인으로. 이게 지금 가장 제가 이 사건에서 가장 의문 나는 게 왜 왼손으로 공격을 했을까? 그러니까 이제 그 왼손으로 공격을 했는데 도망가는 오른손잡이였거든요. 그게 가장 그 의문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왜 2시간 동안 못 잡았을까? 순천 경찰이. 그게 사실 굉장히 치안이 이게 그래서 순천 시민들이 더 불안해하시는 것은 이 사건이 벌어진 다음에 바로 잡았어야 되는데 바로 잡지 않고 돌아다니기 뒤에 시민한테 잡힌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시민한테 잡힌 그러니까 거예요. 혹시라도 네. 다른 사람을 향해서 또 그런 식으로 그렇죠. 공격을 가했으면 그래서 이게 피해자가 더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었네요. 그러니까 이게 묻지마 범죄를 대응한다고 하면서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 때문에 네. 시민분들은 더 와 닿으시죠. 네. 2시간 도로 돌아다녔다고? 그리고 아니 저 여성 청소년이 저런데 이걸 우리가 왜 못 막았지? 이런 자책감이 그 시장 그 상가라든가 그래서 굉장히 우울하대요 신천적이 그런 그렇겠죠. 내가 사는 지역이 이렇게 치안이 불안하다는 거를 확 느끼는 순간일 테니까. 네, 알겠습니다. 일단 안타까운 우리 피해자 명복을 빌도록 하고요. 우리 피해자 가족분들도 충격이 어마어마하겠네요. 네, 아버님 너무 같은 경우는 힘들었을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자기가 약식심부름 그 늦은 시간에 네. 시켜서 내 딸이 피해자가 됐다라는 죄책감을 엄청 느끼실 거 아니에요. 자책하시면서. 네. 괜히 맞습니다. 좀 우울한 얘기를 오프닝 토크에 아니, 죄송합니다. 근데 네. 이게 너무나도 충격적인 일이어서 또 이야기를 안 해볼 수가 없었습니다. 진짜로 이제는 이제 아무 이유 없어도 방검복 같은 거 옷 안에다 입고 다녀야 되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불안감이 막 생기네요. 예. 솔직히 진짜로 여성분들은 더 불안하실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그 여자 경찰을 직업을 했을 때 몸이 조금 뭐라거나 다른 여자분들도 큽니다. 그러니까 체격이 좀 좋으셨구나. 네, 그런데도 그렇게 된 거예요. 그것도 그렇고 저는 물론 이제 부모님의 입장을 잘 모르긴 하겠지만 딸 가진 부모님들 진짜 불안하실 것 같아요. 네, 많이들. 알겠습니다. 예. 자, 안타까운 일이 벌어져서 잠깐 우리 또 교수님이 계시니까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여쭤봤고요. 자, 그러면 오픈 토크에서 마무리하고 저희 광고 갔다가 본 토크로 넘어가겠습니다. 맛있는 땅콩버터가 다이어트에 좋다고요. 맛있는 단백질 저탄고지 다이어트 식단이 필요하다면 100% 땅콩버터 너츠 어바웃을 추천합니다. 100% 땅콩버터 너츠 어바웃은 무설탕 무첨가 제품으로 땅콩 이외에는 아무것도 넣지 않았고요. 든든한 다이어트는 100% 땅콩버터 너츠 어바웃. 압도적 고소함에 빠지고 싶다면 100% 땅콩버터 너츠 어바웃. 우리 아이도 댕댕이도 온 가족이 먹을 수 있는 100% 땅콩버터 너츠 어바웃. 북미 150년 역사의 전통 레시피로 만든 100% 땅콩버터 너츠 어바웃입니다. 사과 반쪽 너츠 어바웃 한 스푼이면 한 끼 식단 완성. 저탄고지 다이어트 완성이고요. 100% 땅콩버터 너츠 어바웃으로 맛있는 땅콩버터 마음껏 즐기세요. 더보기링크에서 2개 이상 구매 후 배송 메시지에 역사 뇌피셜 그놈이라고 입력해 주시면 10월 31일까지 10월 이달 말까지 제로 칼로리 설탕 대용으로 알룰로스를 증정해 드리고 있습니다. 2개 이상 구매하셔야 됩니다. 네, 자, 너츠어바웃. 아이고, 목이 메였는데. 네. 자, 여기 스무스가 있고 크런키. 크런키가 크런키. 있습니다. 요거 정말 맛있고요. 이게 그 호밀빵 같은 데다 발라 먹으면 호밀빵이 좀 뻣뻣하고 맛없잖아요. 근데 발라서 먹으면 정말 고소하게 드실 수 있고 맛있더라고요, 진짜. 혈당 수치가 급격하게 올라가는 걸 막기 때문에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굉장히 각광받고 있습니다. 제가 요거 여기저기 선물 정말 많이 했거든요. 제가 이제 출연하는 방송국의 제작진들한테도 명절 선물로 요거 줬고 그리고 저랑 같은 층에 살고 있는 옆 세대 이웃분들한테도 요거 선물로 줬고 다들 너무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이게 무설탕 무첨가 제품이라 맛이 없을 거라고 보통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다이어트 식품이 아닙니다. 요게 그냥 땅콩 그 자체로 진짜 맛있거든요. 완전 고소해요. 네, 한번 드셔보시면은 요게 요렇게까지 맛있다고 네. 느끼실 근데 겁니다. 아침에 사과 반쪽에다가 요거 발라서 드시는 게 굉장히 유행이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시는데 그게 이제 왜냐면 사과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혈당을 좀 높이거든요. 근데 이 땅콩버터로 코팅을 해주면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걸 막아주기 때문에 건강에는 좋으면서 살은 안 찌는 이중 효과를 누리실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기 캐나다.
캐나다 하면 좀 믿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다른 거면은 못 믿나요? 단풍국 믿을 수 있나요? 아니 뭔가 캐나다 이미지가 약간 그렇지 않아요? 나쁜 짓을 많이 하는 나라라거나 이런 나라보다는 약간 청정국 느낌 예, 있어요. 뭔가 깨끗함, 네. 예, 뭔가 그런 상징과 같은. 네. 일단 국기에서부터 자연을 상징하는 단풍이 딱 그려져 네. 있으니까. 예. 저희도. 네, 어쨌든 땅콩버터 자체가 이제 100% 땅콩버터는 살이 찌지 않습니다. 예. 자, 혈당 문제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소스도 땅콩버터로 만든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맞아요, 맛있어. 샤브샤브 같은 거 먹을 때, 맛있어요. 허거 같은 거 먹을 때는 전 무조건 땅콩버터 소스에만 먹습니다. 오. 자, 그 고소하고 달콤한 맛이 일품이거든요. 자, 여러분들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너츠어바웃 땅콩버터였습니다. 네, 산삼순백에서 산삼의 대중화를 위해 야심차게 만든 산삼시대 광고입니다. 산삼이 좋은 줄 알지만 금전적 부담으로 아직 경험하지 못하신 분을 위해 만들었습니다. 산삼시대는 값싼 한약재는 물론이고 잔탄검, 덱스트린 등 어떤 인공 감미료도 넣지 않았습니다. 7년근 산양산삼 70%에 목에 좋은 도라지를 배합하여 먹기 편하게 스틱에 담았습니다. 첨가물 제로 100% 국산 천연 원료입니다. 까다로운 스마트 햇섭 인증도 받았고 그 어렵다는 미국 FDA 등급도 통과했습니다. 홍삼값에 산삼을 놀라운 가성비와 만족을 안겨드릴 산삼시대에 꼭 한번 만나보세요. 산삼순백의 유명세를 이용한 유사 상품이 돌고 있으니 검색하실 때 꼭 산삼순백 브랜드 확인하시고 구매 부탁드립니다. 전화 문의는 1666-1080, 1666-1080입니다. 제가 뜯어드릴게요. 아니 재원쌤, 아니 힘이 이렇게 없어. 이거 힘이 금방 없어. 이거 요령을 모르는구나. 어떻게 뜯는지. 아이고, 산림청 아이고. 주간 수출 유망업체 발굴 대회에서 또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아이고 재현쌤 어떻게 할 일을 하시나 몰려. 보세요. 예. 저만 안 뜯기는 게 아닙니다. 저의 힘 문제가 잘라내야겠다. 아니라, 예. 아니. 어떻겠다. 보세요, 재현쌤. 그걸 굳이 또. 예. 아유. 저 짠내나서 안 먹을래? 잘 뜯겼어. 빨아먹으면 돼요. 그만큼 이제 몸에 좋은 산삼시대. 맛있어요. 예. 산양산삼 70% 들어가 있고요. 목에 좋은 도라지 배합이 돼 있어서 이렇게 환절기에 목 안 좋으실 때, 저처럼 목 안 좋으실 때 꾸준히 드셔주시면은 목 건강 챙기기도 좋고요. 몸 건강까지 챙기기도 네. 좋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늘 말씀드리지만 맛이 이렇게 거부감이 드는 맛이 아니기 때문에 맛이 괜찮아요. 그래서 젊은 분들도 편안하게 드실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가격도 합리적이어서 많이들 이제 부담 없이 구매하실 수 있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산삼 먹어보고는 싶은데 약간 고민이 많으셨던 분들, 가격 때문에 고민이 많으셨던 분들은 산삼 시대로 한번 입문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매일매일 먹어도 크게 부담되지 않는 가격. 자, 하지만 산삼의 장점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산삼 시대였습니다. 네, 자 오랜만에 우리 좀 과거로 많이 네. 좀 간다고요. 네. 네. 네, 아주 내피셜을 이야기고요. 네. 내피셜을 많이 돌릴 수 있는. 좋습니다. 앞에 너무 그러니까 좋은 이야기를 했는데 뒤 오늘 이야기는 진짜 재밌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거 뭔가 좀 온도차가 좀 심하긴 합니다만. 네. 혹시 그 소설 삼국지는 재밌게들 읽으셨습니까? 뭐 저 어렸을 때 네. 많이 추적해 놓은 걸로 보고 사실 커서는 제대로 완독해 보진 못했어요. 삼국지 3번 이상 읽지 않은 사람이랑 얘기도 하지 말라 그래요. 뭐야? 그것도 약간 우리 때 얘기죠. 그러니까 옛날 사람, 옛날 사람. 정도까지 얘기. 우리 때도 아니에요. 이거 교수님 때 얘기 아니에요. 우리 이거? 때지, 우리 그런 때. 그게 얘기가 고우영의 있네. 삼국지. 그거 아마 이제 이문열의 삼국지 출판사에서 네. 그런 얘기를 맞아요. 중학교 때쯤인가 그렇죠. 그 삼국지 이문열 거 읽었고 군대에서 황석영 삼국지 10권이 다시 나왔어요. 라이벌이었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라이벌이었어요. 황석영 삼국지 10권을 군대에서 읽었는데 두 개의 차이라고 함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적벽대전인데 이문열의 적벽대전은 거의 끝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까지 몰아가는 걸 완전히 가장 하이라이트로 해서 뒤에 마지막에 좀 빨리 끝냈던 것 같고 맞아요. 황석영 삼국지는 그게 4권인가 나와요. 딱딱딱 배분해서 나가. 중간 딱. 네,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은 그 삼국지에 나왔었던 한반도에 있던 국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중국은 삼국지일 때 한반도는 어땠나? 네. 고구려 있겠네요 일단. 보통 위나라랑 연결이 많이 안 되나요? 네, 아닙니다. 강국이니까. 아니에요. 오나라, 아니에요. 오나라. 예, 뭐 그건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리고. 네. 일단 자극적인 제목을 때려야 되니까. 예. 사마이는 들어보셨잖아요. 예. 사마이. 사마이는 되게 중요하게 나옵니다. 네.
들어봤어요? 사마이 들어봤죠. 네, 사마이 죽은 공명이 산 사마이를 그렇죠. 이런 네. 호표기 아닙니까? 용랑전의 호표기. 호표기요. 네. 사마이. 용랑전은 보지 않았습니다. 사마귀 아닙니까? 사마귀. 개 재밌는 만화입니다. 삼국지 네. 소설보다 그게 더 재밌어요. 사마이와 맞짱 떴던 한국사 속 인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 네. 자극적이죠? 네. 사실은 사마이가 직접 가지는 않았고요. 네. 사마이 말고 사마이가 시켜서 온 사람이 이제 광구검이라는 네. 장군인데 광구검. 이 광구검이라는 장군도 그 삼국지 게임에 보면은 네. 되게 중요하게 나와요. 물론 네. 무력 수치가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네. 그 광구검이 직접 싸웠었던 고구려 왕이 있습니다. 네. 그 사람이 바로 동천왕인데요. 네. 오늘은 동천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근데 네. 우리는 모든 걸 오시왕후 기준으로 보잖아요. 예. 오시왕후에 어떻게 연결되나요? 그거 좀 네. 아, 중요하잖아요. 전종서. 전종서와 중요한데 연결을 시켜 보세요. 방금 제가 동천왕 이야기를 했는데 다들 마치 처음 듣는다는 눈으로 라고 하면 네. 저한테 손바닥 10개씩 맞아야 돼요. 왜냐면 저희는 동천왕을 이미 한 번에 했습니다. 했나요? 우시왕후 때 다뤘습니다. 아, 우시왕후 때 지청인가요? 아니 지청욱 배우는 아마 고국천왕? 그 고국천왕으로 나왔을 거고 네. 이 동천왕은 그 우시왕후 드라마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동천왕의 아버지가 등장하죠. 그 사람이 이제 산상왕인데 그 사람이 이제 강영석 배우 네. 그 우시왕후에서 그 넷째 왕자? 그렇죠. 넷째 왕자. 사왕자 뭐 이렇게 나올 거예요. 네. 이제 그분입니다. 그분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일단 이 그 동천왕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기 전에 이 사람은 위기 극복의 아이콘입니다. 이 사람의 인생은 네. 평생이 위기예요. 그런데 그걸 계속 극복합니다. 아주 드라마틱한 인물이고요. 그게 이제 운일 수도 있고, 본인의 기지와 능력일 수도 있고. 두 개가 이제 섞였다고 봐야 될까요? 아. 실력도 괜찮은 네. 사람이었고 위기가 굉장히 숱하게 많았었던 인물인 건데 그거는 본인의 태생과도 관련되고요. 이때 당시 동아시아의 그런 어떤 뭐랄까 정세가 너무나도 급박하게 돌아갔었던 그 시절과도 연결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단 동아시아는 이때 특히나 중국에서 흔히 얘기하는 천하 삼분지계. 오늘 이런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올 건데 네. 여기서 동공이 흔들리시면 일단 삼국지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걸로 제가 간주를 네. 해도 되겠습니까? 전 없습니다. 예, 천하 삼분지계 제갈량이 했던 네. 그 천하 삼분지계가 완성이 되고요. 네. 위초고가 서로 좀 경제. 뭔가 각축할 때. 각축전을 벌이던 그때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옆에 붙어 있었던 고구려는 그 동아시아 그러니까 중국의 어떤 그런 각축전에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던 시절. 그때 또 왕이 하필이면 동천왕이었었던 거죠. 동천왕이 어떤 사람인지를 좀 보겠습니다. 일단 산상왕의 아들이라고 했고요. 산상왕은 우시왕후와 일단 결혼 생활을 하고 있던 때입니다. 형사치수원 이거죠. 뭐 형사치수원이라기보다는 저번에 다뤘던 것처럼 그냥 어떻게 보면 우시왕후의 욕심의 결과. 우시왕후의 욕심의 결과로 원래 그 고국천왕의 와이프였던 우시왕후가 동생인 산상왕과 결혼을 해가지고 왕후만 2번 경험했던. 왜 발기 얘기 안 해요? 발기 얘기는 제가 우시왕후 편에서 했어요. 이름이 이제 고발기 씨. 네. 그 편을 참조하시면 되고요. 아무튼 엄청 재밌는 편입니다, 여러분. 꼭 네.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시왕후는 셉니다. 일단 드라마에서도 세잖아요. 전종서. 전종서 씨를 그 역할로 맡겼다는 거는 네. 기본적으로 센 캐라는 얘기죠. 아주 센 사람입니다. 산상왕이 숨도 못 쉬잖아요. 그런 와이프 네. 견딜 수 있습니까? 아니요. 저는 진짜 절세의 미녀라도 네. 그런 안 센캐다. 됩니까? 절대. 일단 꼬무룩입니다. 근데 굉장히 이쁘면 잘 버티실 것 같아요. 전종서라면 잘 버틴다는 뜻은 어떤 의미죠? 버티다. 와이프가 전종서예요. 네. 그래도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조금 평범한 사람이 저는 좋은 것 같아요. 평범하다. 아니 그런 거 있어요. 겉으로 남자들도 그런 캐릭 있잖아요. 사회생활 하면서 엄청 엄격한데
가정에 들어오면 순한 양대는 네. 그런 것처럼 밖에서는 센데 나한테는 순한 양이야. 아 그럼 오히려 쾌감이 있죠. 근데 그렇지 않고 나한테도 세다? 아 그럼 저는 안 됩니다. 아,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오, 저는 전종서라면 되세요? 세도 되지요. 왜요? 네. 그리고 지금 와이프도 그렇게 약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기본적인 거죠. 어차피 똑같다면 전종서면 괜찮지. 전조서 바꾸겠다. 좋은 얘기인 것 같은데요. 아니 나는 전종서 씨가 나왔던 작품들의 연기를 너무 인상적으로 봐서 그런지 네. 유튜브에 나오신 적이 있어요. 김종국 씨의 아, 운동 네네네네. 채널에 나와서 네. 김종국 씨가 김종국에 이렇게 나왔구나. 기구에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운동을 하고 있는 거 옆에서 전종서 씨 이렇게 바라보는 장면이 있습니다. 네. 나 같으면 무서워서 운동 못할 것 같아요. 운동하고 있으면 갑자기 그렇게 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분위기가 힘이 좋으시죠. 기운이 좋으신 네. 분이죠. 제 우시양도 그랬어요. 대단히 센 캐릭터입니다. 왜냐? 일단 산상왕이 다른 여자 만나는 걸 허용하지 않습니다. 예, 일단 이때 고구려는 왕후가 여러 명일 수 있어요. 네네. 예, 아니 여러 근데 명일 수 자기는 있습니다. 두 번째 남편이랑 그렇게 해가지고 왕후가 됐으면서 정작 남편은 아니 근데 우시양도 한 번에 두 사람을 했던 건 아니잖아요. 여기 본인은 고국천왕 때도 한 사람을 바라봤던 거고 지금도 이제 집중하고 있는 모양새니까 산성아 당신도 나한테 집중해줬으면 좋겠어. 뭐 이런 겁니다. 예. 그런데 왕된 입장에서 왕으로서의 이 권력을 막 누리고 싶을 텐데. 네, 그러기만은 또 쉽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이것도 우시영 편에서 끝물에 살짝 다뤘어요. 이 주통촌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습니다. 네. 이게 주통촌이 술주자에 아마 술을 빚는 동네였을 거예요. 술을 빚는 동네. 주통촌. 주통청 여인설화가 있습니다. 거기 다 예쁘다. 아니요. 술독에 빠지나요? 아이 저번에 다 했다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안 된다니까요. 여긴 다 잊어먹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친구들이 처음부터 술이 많아가지고 남자들이 항상 술 먹고 다니니까 그것 때문에 다 예뻐 보였던 거 아닐까? 아닙니다. 이 동네에 이제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돼지를 잡으러 갔어요. 산상황은 이때 없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동네에 이제 돼지를 잡으러 그 사람들이 간 거예요. 고구려 사람들이 뭐 관리들이겠죠. 술 먹고 돼지 먹고 왔나요? 아니에요. 돼지 이렇게 이렇게 싹 잊어버렸어? 정말로? 아니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데 기억이 나는데. 정확하게 뭐라고 해야 될지 표현을 모르겠어요. 갔는데 네. 이 관리들이 돼지를 잡으러 왔던 관리들이 돼지를 놓쳤어요. 돼지가 사나웠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 주통천에 한 여인이 기억난다. 좀 기억난다. 네. 기억난다. 돼지를 잡아가지고 그런데 너무 이뻤다. 너무 이뻐. 기억납니다. 기억납니다. 기가 막히게 이쁘다. 라고 한 거예요. 그다음에 범상치 않잖아요. 일단 그 남자들이 돼지 잡으러 갔던 남자들이 등치가 막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도 놓쳤던 걸 갑자기 여인 한 명이 굉장히 이쁘게 생긴 이걸 해내네. 잡아왔어요. 네. 그걸 산상한테 말합니다. 궁금하지 않겠어요? 그 여인의 이름이 뭐냐? 네. 라고 물었더니 이름이 범상치 않습니다. 돼지를 잡은 여성의 이름 후녀입니다. 후녀. 후녀가 뭔 뜻이냐? 이거 엄마가 이 후녀를 낳을 때 꿨던 태몽이 왕후가 되는 거였대요. 왕후의 후자. 그래서 후녀라고 지었다는 거예요. 물론 뒤에 붙여진 설화겠죠. 네. 그런데 아무튼 그 이야기를 듣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산상왕이 찾아갑니다. 그리고 둘은 자죠. 잠을 자게 되고 임신을 하게 되는데요. 그걸 우스지왕이 가만 놔둔 거야? 그걸 감시망을- 우시아오가 듣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 없지요. 그래서 죽이려고 했는데 그렇죠. 안 이제 죽었잖아요. 기억이 났습니까? 네. 예, 기억이 나셨어요? 엄청 죽이려고 했었는데 죽이러 갑니다. 네. 죽이러 갔는데 죽기 전에 이 후녀가 이야기를 하죠. 지금 나를 죽이려는 너네는 산상어의 명령이냐 아니면 우시아옹의 명령이냐. 나는 지금 왕의 아이를 임신하고 있다. 나 진짜 죽일 거야? 니네 감당할 수 있겠어? 라고 합니다. 못 죽이고 옵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왕후로 맞아들이게 되는 거죠. 네. 이 주통촌 여인을. 네. 아니 우시아옹가 아무리 득세를 하고 있었다고 한들 네. 그래도 왕의 권위를 넘을 수는 없군요. 어우, 그럼요. 당연하죠. 그건 왕은 당연한 거죠. 왕이니까. 네. 네. 그래서 낳은 아이가 동천왕이 되는 건데 이 동천왕의 어렸을 적 이름을 보면 얼마나 가진 고초를 겪었을지가 드러납니다.
돼지 아들 막 이런 건가요? 교체라는 이름. 돼지라는 뜻입니다. 예, 우시왕과 지은 이름이겠죠. 돼지촌에서 왔다. 넌 돼지다. 그렇죠. 네. 제사에 쓸 돼지라는 이름의 교체라는 이름으로 지었는데 삼국지 동이전에는 다르게 나와 있어요. 이름이 뭐라고 나와 있죠? 교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교체라는 이름은 삼국사기에 나와 있는 이름이고요. 중국 쪽 기록에는 그 삼국지에 있는 고구려전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위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궁. 왜 위궁이냐? 이 궁자를 쓰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 궁이라고 하는 이름이 태조왕 때, 고구려 태조왕 때 태조왕의 원래 이름이 궁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넌 태조왕을 닮았다 그래서 위궁이라고 지어줬다는 거예요. 태조왕은 유리 아니에요? 네? 태조왕은 유리 아니에요? 아닙니다. 태조왕이 누구였는지는 학계마다 굉장히 학설이 많아요. 왜냐면 이름부터가 태조자는 원래 네. 제일 첫 번째 가장 첫 번째 왕에게 지어주는 이름인데 근데 고주몽이 있잖아요. 네, 근데 왜 한참 뒤에 태조왕이라는 이름을 붙였을까로 아직 학계가 정립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아마도 이 태조왕은 고구려를 세운 사람까지는 아니지만 기초를 닦았었던 왕이기 때문에 태조왕이라고 지었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뿌리를 삼는 뒤에 그 덧붙이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태조왕이라고 짓거든요. 근데 이 말은 뭐냐면 산상왕은 이 아들을 좀 뭔가 우시왕후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다라고 하는 걸 좀 이름에서 지어주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위궁이라고 지었고 삼국사기에는 두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체라고 하는 이름이랑 우위거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렸다고. 우위거? 우위거가 아마 위궁의 고구려식 원래 발음이었을 거예요. 발음. 네. 뭐 이 위궁과 우위거 중간쯤의 어떤 발음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산상왕이 죽고 동천왕이 이제 즉위를 했을 때도 네. 힘을 잘 못 써요. 이게 어디에서 드러나냐면 일단 시조묘 제사 지내는 게 고구려는 되게 중요한데 이 시조묘 제사에 대한 기록과 우시왕후를 왕태후로 책봉했다는 기록이 같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원래 시조묘 제사를 하면서 우시왕후를 누르려는 계획이 있었던 걸로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 시조묘 제사를 지내는 건 되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왕이 선대왕으로부터 내가 왕이 됐음을 표현해주는 퍼포먼스 같은 걸 해주는 겁니다. 내가 시조묘에까지 제사를 딱 지냈으니까 나를 중심으로 고구려는 다시 한번 이렇게 하자라고 하는 퍼포먼스인데 이 기사와 왕태후가 다시 한번 책봉됐다는 기사가 있다는 건 이게 실패했다는 거예요. 이때까지도 우시왕후가 굉장히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증명하는 기사인 거거든요. 실제로 우시왕후의 그 OTT 나오는 것도 왕비족이 강하게 네. 표현이 되죠. 막강한 힘을 가진. 그리고 난 다음에 나오는 기사들이 좀 이상해요. 우시왕후가 계속 괴롭혀요 동천왕을. 이 그 동천왕이 키우던 말이 있거든요. 네. 그 말 깃 있잖아요. 깃 이런 거 되게 갈기. 갈기 같은 것들을 되게 아꼈는데 이걸 막 잘라요. 시야가 이거 간지를 없애버렸구나 그냥. 그러니까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왕이 화를 내지 않는다. 너무 이렇게 약간 약한 이미지. 화를 내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우시왕후가 그 밑에 있었던 그 관료랑 내기를 해요. 내가 화나게 해볼게. 그래가지고 자르는 거거든요. 일부러 자극을 하는 거야 왕을. 놀리는 거죠. 근데 그걸 딱 보더니 와 막 울었다는 거예요. 화를 안 내고 어떻게 막 이러면서. 그리고 이때도 화를 안 내니까 밑에 애를 시킵니다. 시중 드는 애를. 야 가서 물 쏟고 와. 왕한테? 네.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이렇게 막 하다가 확 쏟아요. 근데 왕 몸에 이거 그냥 사형 아니야 사형. 체. 어우 빡세면 얘가 별로 아닌 것 같은 시중이면은 당연히 죽일 수도 있죠. 근데 막 이렇게 했는데 괜찮아? 이렇게 해준 거예요. 인성은 정말 갑이었네. 동천왕에 대한 기록은요. 나중에 동천왕이 죽었을 때 이것도 아마 부풀려진 걸 수도 있겠지만 동천왕이 죽었을 때 원래 이때는 고구려는 순장에 대한 풍습은 이미 끝났습니다. 안 해요. 순장.
근데 서로 같이 죽겠다고 뛰어드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기록돼 있습니다. 야. 물론 뒤에 붙여진 거지만 네. 이거는 당시 동천왕을 당시 고구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많이 좋아했다. 조금 붙여주는 거예요. 덕망이 높았다. 이런 덕망이 말씀. 굉장히 누가 그렇게 높았다는 합니까? 거죠. 나 죽을 때 창석이나 하지. 합니까? 하죠 저는. 안 하면 제가 원태형 넣어드리겠습니다. 같이 내고 가겠죠. 제가 넣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원태형 손잡고 같이 가겠죠. 형도 그래야지. 가능해요. 돌아가셨을 때. 창석아, 네. 원태는 이미 나랑 같이 관에 들어가 있어. 반 밑에 있어. 같이 죽어요. 밑에 있어요. 같은 관에 합관해달라. 같은 거 밑에. 산채로. 밑에. 그때 깔개로 써야지 깔개로. 제가 재현 쌤까지 넣어드릴게요. 본인은 안 가고. 재원 쌤은 제가 사요. 왜? 저랑 같이 묻히는 거. 불편해. 아무튼 그 정도까지 했는데도 동천왕은 이게 뭔가 사람이 아직 굉장히 유순해요. 온순하고. 네. 그런데 이렇게만 놓고 보면 동천왕 되게 뭔가 약한 사람인가? 네. 라고 생각이 들지만 동천왕은 그렇게 만만한 사람은 아닙니다. 대단히 외교적인 능력은 중간치 정도, 군사적인 능력은 중간 이상 정도는 하는 사람이에요. 전형적인 외윤의 강. 네. 그 이야기를 이제 드려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당시 이제 삼국지 속 그 이제 중국이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다들 아시는 것처럼 후한말 다들 몰라요? 몰라요. 후한말이 되면 이제 그 동탁 막 나오고 네네. 그런 거 이제 다 기억나시죠? 네네네. 원소 동탁마. 네, 그러면서 이렇게 쫙 서로 군웅할거 네, 군웅할거의 시대. 군웅할거의 시대. 삼국지 게임이신 분들은 이제 다들 아실 거예요. 네. 막 이렇게 펼쳐지다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그 조조오가 거의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라 그래야 되지? 이제 다 정리다 이제. 이제 무조건 재패를 한 거죠. 확실히 재패를 하겠다라고 했던 전쟁이 아까 말했던 적벽대전이에요. 네. 이거 완수하면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다 차지하는 거예요. 네. 중국 대륙을 통일하는 거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 때려 부은 거죠. 근데 그게 실패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제갈량과 이제 방통. 송권과 이때 당시 총나라는 만들어지기 없었고. 전이에요. 그때 이제 유비와 제갈량과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막아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제갈량이 흔히 얘기하는 이제 천하삼분지계 이야기를 하면서 총나라를 이렇게 딱 만든 거예요. 네. 근데 이렇게만 놓고 딱 얘기를 하면 당시 그 중국이 대단히 뭔가 좀 이렇게 딱 정확하게 천하 삼분지계라고 딱 얘기하니까 3등분이 딱 됐던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지도를 띄워드릴게요. 지도를 띄워드리면 네. 요걸 딱 놓고 보면 진짜 딱 3등분 대천 것처럼 보여요. 지도에서는. 크기로. 지도상으로는. 크기로만 보면은 오히려 위나라보다 오나라가 영토가 더 크게 보이기도 하고 막 그렇거든요. 그런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 위나라가 그냥 우리가 흔히 자주 표현하는 그 중원이라고 하는 곳은 장강 이북입니다. 황하. 예. 장강 이북의 땅이 그나마 좀 비옥하죠. 흔히 이제 화북 땅이라고 화북 땅. 불리는 그 쪽이 사실은 중원이에요. 중원의 핵심이기도 하고. 네. 그래서 경제력이나 군사력인 측면만 놓고 보면 어떤 학자들은 요때의 시기에 위나라가 가지고 있는 게 전체 중국의 판세 속에 60% 이상이다. 그러니까 나머지 40%를 촉과 오가 나눈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그 여기서 말하는 강남 개발은 한참 뒤에 있죠. 한참 뒤입니다. 명나라, 때입니다. 송나라 때나 송나라 이제 때. 그러니까 지금 거지. 우리가 오나라라고 되는 비옥한 땅이 아니라 개발 안 된 땅. 미개척 미개척 땅입니다. 땅, 이거지. 미개척 땅. 그러면 당연히 촉과 오는 연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연대를 하는 거고요. 흔히 얘기하는 이제 북벌. 북벌. 우리는 북으로 가야 된다. 왜? 촉이 어디냐면 지금의 사천성 쪽이에요. 거기 가보셨나요? 베트남 사천? 가까운 쪽이죠. 아니요. 아니, 촉은 어디 이쪽이지? 촉은 지금 사천성, 스촨성 쪽 네. 왼쪽. 서남 쪽에 이렇게 네. 분지입니다. 분지. 거긴 다 그러니까 높은 산 속에 산악지. 이렇게 산악지대에 이렇게 몰려 있는 거고 농사지을 땅이 많이 없어요. 오나라 같은 경우는 이때 여기는 거의 그냥 오랑캐들 천국입니다. 요 오나라가 밑이 이제 베트남 쪽인 네. 거고 그 남만. 그렇죠. 그
게임에 보면은 맹획이라고. 네, 맹획. 칠종 칠금. 예, 그 약간 야만인처럼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 그런 친구들이 계속 위협하고 요런 땅이에요. 그런 땅 둘이 연합해가지고 지금 위나라를 딱 쫓고 있는 형세였었던 거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나라는 영토만 놓고 보면 굉장히 넓어 보이지만 후달립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위나라를 치기 위해선 누군가 도와줄 사람이 필요해요. 그때 딱 떠올렸었던 존재가 있는데 그 사람이 고구려는 아직 나오지 않고요. 공손연이라는 네. 이 게임에서는 아마 이게 나오는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는데 공손도라는 캐릭터 아십니까? 그 공손으로 시작하는 게 공손찬. 공손찬이랑은 아예 다른 게요. 그래요. 공손도 공승현? 아니 성이 공손이야? 공형진? 왜냐면 성씨가 공손씨예요. 공손씨. 공씨가 아닙니다. 네. 공손씨예요? 공손씨예요. 네. 공손씨예요. 근데 공씨로 알았구나. 네, 공이 아니에요. 공손씨입니다. 이게 삼국지에서 만약에 혹시라도 삐끗하면 네, 큰일 나요. 삼국지는 마니아들이 너무 많기 네, 때문에 맞아요. 네. 미친 마니아들 많아요. 참고로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연과 공손도. 출처를 밝혀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 출처를 꼭 밝혀야 돼요.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이야기의 대부분은 그 고려대학교의 김효진 선생님이 박사 논문을 쓰신 내용. 온난이.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지금 시립대의 안정준 선생님이 이걸 또 책으로 이렇게 내신 부분이 있어요. 그걸 많이 참고했습니다. 요 두 분 선생님께 감사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왜냐면 두 분 다 이제 저랑 연이 있는 분들이라서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혹시라도 뭐 문제가 네, 문제가 있으면 두 분한테 따지세요. 내 잘못이 아니다. 책임 떠넘기기. 네, 서울시립대 안정준 선생님이라고 홈페이지 치면은 바로 이메일 주소 나오거든요. 틀리면 그분한테 연락하시면 네, 돼요. 거기로 보내고. 인용도 확실하게, 책임도 확실하게. 예. 아무튼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오나라의 황제가 누구냐? 아주 익숙합니다. 손권. 그렇지. 그 유명한. 읽었어요? 읽었어요? 삼국지요? 삼국지 읽었습니까? 옛날에. 네. 쟤는 게임을 했겠지. 삼국지 게임 게임도 했죠. 예. 근데 삼국지 게임 게임이 많이 너무 하셨죠? 많아요. 코에이. 종류가 너무 많아. 우리 때는 코에이죠. 우리 때는 코에이죠. 네. 네, 코에입니다. 아무튼 손권입니다. 손권이라는 캐릭터. 네. 좀 좋아하십니까? 손권이라는 캐릭터? 근데 사실 삼국지 게임도 보면 송건이라는 캐릭터가 그렇게 뭐 강동의 호랑이? 예. 뭐 그런 느낌으로 나오긴 하는데. 강동의 호랑이 막 아빠 매력적이진 손권의 않아. 아버지인가 할아버지인가? 그래? 능력치가 아니요. 네. 능력치가 좀 애매해. 맞아. 손권이. 손건, 손책, 손견 뭐 이런 식으로. 네, 맞아요. 그 계열입니다. 손씨 계열. 약간 이쪽 촉의 입장에서 봤을 땐 송고는 배신자지. 그렇게 얘기하고 굉장히 왜냐하면은 유비 중심의 유비중심 세계관에서 유비를 배신하고. 네, 그건 이제 삼국지 연희 중심으로 연희 이제 중심으로 하는 보는 그런. 그러니까 약간은 제가 느끼는 이제 오나라의 손건 이런 느낌이면은 삼국지긴 하지만 약간은 벨붕 느낌. 그러니까 두 나라의 조조. 요런 하우돈 요런 느낌 그다음에 유비 제갈량 요런 느낌이 그렇죠. 워낙 세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여기는 이제 있어봤자 이제 손건 손견 손책 있고 주유 정도에 있고. 그렇죠. 근데 주유가 주유지. 그 제갈량한테 그렇게까지 이게 잘 삐대지는 못하는 그냥 손바닥에 화 정도 서로 맞춰준 거 정도 그래요? 빼고는 그렇게까지 비슷한 느낌이었다라고 생각이 들지 않아서. 근데 네. 오나라 또 좋아하시는 분들은 네. 좋아하거든요. 저는 주유라는 캐릭터 좋아하긴 하거든요. 또 오나라의 그 오장군이라 그래가지고 그 뭐 되게 유명하신 분들 많아요. 오나라가 그렇게 만만한 나라도 아닙니다. 아무튼 그때의 황제, 오나라의 황제는 손권이 그래서 보통 논문에는 손오라고 표현됩니다. 손씨의 오나라. 이 손오 세력에 네. 이제 손권이 이때 황제였는데 요 친구가 살짝 본 거죠. 위로 이렇게 우리는 이제 북벌을 해야 되는데 우리도 북쪽으로 올라와서 위나라랑 공격을 해야 되는데 1대1 맞다이는 힘들어요. 그런데 지금 이미 총나라를 건설을 하고 유비 쪽이랑 뭔가 같이 하는 건 힘듭니다. 그러면 어딘가에서 뭔가 같이 할 사람을 찾아야 되는데 딱 봤더니 저기 요서 지역. 요서 지역의 공손도 네. 혹은 논문에는 공손탁이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네. 공손탁 세력이 저기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얘네들이 또 만만치 않거든요. 근데 걔네들이 왜 만만치 않냐면 얘네들은 이 공손시 세력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삼국지 초반 정세, 그 군웅할 것이 될 때 살짝 밖에 벗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 캐릭터로 잘 안 나올 때가 많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요서 지역이 요소 요동 지역입니다. 요소 요동 지역이 이렇게 보면은
이 화북 지역에서 한참 넘어가야 돼요. 그러면 세력적으로 봤을 때 중원에서 막 싸우고 있을 때 일단은 여기부터 정리하고 얘 느낌이기 때문에 저기는 약간 독립 세력처럼 이렇게 떨어진 지역입니다. 변방이죠. 얘네들이 어디부터 어디까지냐면 이렇게 요서 지역과 화북이 이렇게 나뉘어지면 거기서부터 지금의 한반도까지도 들어와요. 낭낭 평양 위쪽 평안도 지역까지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 애들이에요. 한사군까지 포함. 네네네 그렇습니다. 여기 이렇게 하고 있는 애들인데 요 애들이 눈에 들어온 거죠. 왜냐하면 이제 중국은 3분이 이렇게 딱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제 위나라도 아마 동쪽으로 갈 것 같고 그러면 필히 이 공손 탁 세력과 마주칠 거고 이때는 이제 공손연이라고 하는 사람이 4대 손인데 요 친구가 있을 때요. 그 얘네 공손씨 세력이랑 부딪힐 거고 그러면 우리가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고 이 공손씨 세력이 왼쪽에서부터 이렇게 치고 들어오면 양쪽에서 칠 수 있겠는데? 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냅니다. 같이 치자. 같이 치자. 어떻게 이렇게만 딱 놓고 보면 외교적으로 굉장히 공손 송건이 탁월한데? 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는 않아요. 이 사람은 굉장히 외교적으로 무능한 인간입니다. 네, 무능한 인간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쭉 위로 올라가 가지고 사신을 보내요. 네. 근데 공손씨 세력 입장에서는 이걸 받기가 애매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위나라기에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실 접해 있는 나라는 오나라가 아니에요. 위나라입니다. 오나라와 이 공손씨 세력이 만나려면 바다를 건너야 돼요. 서해를 건너가야 되거든요. 네. 이런 상황에서 쉽게 얘네랑 친하게 지내도 될까? 아리까리한데? 라고 있는 상황 속에 일단 오나라에서 사신을 보냈으니까 같이 우리도 사신을 보내자라고 해서 사신을 보내는데 사실은 그게 사신이 아니라 스파이였던 거죠. 얘네가 얼마나 센지 한번 보자 라는 생각으로 내려가가지고 염탐을 한 살짝 본 거예요. 그리고 돌아옵니다. 근데 송건은 너네도 사신 보냈어? 라는 생각에 동맹이 맺어졌다고 판단해버립니다. 착각을 한 거네. 착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사신단 400명과 군사 10,000명을 일단 요소 쪽에 보내요. 네. 다시 공손씨 세력 쪽으로. 너무 이게 미련한 거 아니에요? 미친 짓입니다. 도라이 같은 짓이거든요. 네. 그래서 주변에서 만류를 엄청 합니다. 뭐하러? 뭐하러 그렇게까지 하시느냐. 아니 쟤네랑 했다가 만약에 그쪽 갔는데 위나라에서 공격해가지고 오거나 얘네들이 배신 때리고 우리가 보냈었던 군사 10,000명 죽이면 어떡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모로 리스크가 너무 많은데. 너무 큰데. 근데 그런 얘기를 했던 사람을 옥에 가둬버려요. 그래서 이 사람은 여기 사진까지 보내가지고 우리랑 친해지겠다고 했는데 그럼 보내야지 라고 하고 진귀한 보물이랑 막 이런 것들을 쌓아두고 공손씨 세력에 다시 갑니다. 그래서 군사 10,000명이랑 400년 사신단이 요소에 도착을 한 거예요. 일단은 공손씨 세력은 이 400명을 데리고 그 자기네 궁으로 데리고 가요. 그리고 군사 10,000명은 그냥 바닷가에 잠깐만 대기 좀 해주세요라고 해놔요. 그런데 얘네를 그 공손씨 군사가 와가지고 죽여버립니다. 10,000명을 다. 그래서 도망을 가요. 그리고 이 400명 사신단 중에 일단 대표로 왔었던 사람들은 죽이고 나머지 애들을 옥에 가둬버립니다. 그러니까 위나라랑 이미 짝짝꿍이 되어 있었던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흥미로워지는데 이 400명 중에 옥에 갇혔었던 몇 명이 있어요. 그 중에 4명이 탈출을 합니다. 이 4명의 이름이 아직도 사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단, 장군, 두덕, 황강이라는 이름의 이 4명의 장수가 탈출을 해요. 오나라 사람이잖아요. 오나라 사람 4명입니다. 이 공손씨 세력에 억류되어 있었던 애들 중에 이 4명이 탈출을 해요. 그리고 일단 여기가 어딘지 몰라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공손씨 세력 쪽에서 탈출을 할 오나라 장수입니다. 위나라로 못 가잖아요. 어느 나라로 어느 방향으로 가겠어요? 그러니까 위나라 쪽으로는 못 가니까. 그건 고구려 쪽으로 고구려 쪽으로 갈 수밖에 없고. 고구려가 있는지 몰랐을 겁니다. 그럼 그 동쪽으로 도망가. 그냥 어쨌든 그 방향으로 간 거겠지. 그냥 동쪽으로 도망가. 남쪽은 바다야. 남쪽은 바다예요. 아. 배 타고 갈 수 없어요. 배를 다 뺏겼습니다.
서쪽으로 가면은 위나라예요. 잡히면 죽어요. 어디로 가? 동쪽으로 갑니다. 네. 그냥 정처 없이 동쪽으로 그냥 걸어. 완전 거지 되겠네. 심지어 이 4명 중에 2명은 가다가 산 속에서 낙오합니다. 무릎에 네. 물이 차서 하도 걸어가지고. 장군과 두더기. 이 장군이의 무릎에 종기가 생겨가지고 네. 두더기가 옆에서 일단 나는 장군이 데리고 산 속에 숨어 있을 테니까 나머지 둘 너네가 계속 동쪽으로 가라. 가서 어떻게든 우리에게 우호적인 사람을 좀 찾아갖고 와라. 찾아서 우리를 갑니다. 구출하러 와라. 그래서 진당과 황강이가 동쪽으로 가다가 갑자기 성을 발견해요. 그런데 성 모양이 달라요. 중국 쪽 성이 아닌 거예요. 돌로 막 석성 이렇게 쌓여져 있는 거예요. 모양도 달라요. 고구려 쪽 성이랑 중국 쪽 성 모양이 아예 다르거든요. 굉장히 흥미로운데. 그렇게 해서 막 이렇게 성이 쌓여 있는 거예요. 문을 두드렸을 거 아니까 중국말로 와 했을 거 아니에요. 잘 알아요. 그거는 약간 비하니까. 아니 남부식 사투리가 들어간 거죠. 그래요? 힘이 넘치는데. 딤섬을 빨리 달라. 배고프다. 뭐라고 막 했을 거예요. 네. 근데 못 알아듣는 것 같은 거죠. 중국인들이 아니니까. 가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나와요. 근데 옷 입는 것도 달라요. 옷이 달라요. 중국 쪽 옷이랑 완전 다르거든요. 그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그 고구려 쪽 옷은 그 깃발 막 꽂고 옷 모양이 완전히 다르단 말이에요. 그거 당황했겠죠. 씨 여기 무슨 나라지? 뭐 하는 나라지? 라고 해서 이렇게 막 했는데 아예 고구려 나라를 생판 모르진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얘네 고구려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이때 고구려의 왕은 동천왕입니다. 동천왕 때가 되면 기록들이 남아 있는 게 있어요. 일단 위나라와도 교류를 하고 있고 오나라고 하는 나라가 어디 나라인지도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마도 그 어떻게 해서 서로 이야기했는지는 기록에 남아 있지 않은데 아마도 한문을 썼을 겁니다. 한문을 막 쓰면은 문자로. 서로 이제 그게 교류가 됐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했는데 구라를 칩니다, 얘네가. 왜냐면 일단 이 친구들을 우호 세력으로 끌어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구라를 쳐요. 뭐라고 치냐면 우리가 원래 너네한테 선물을 주려고 왔는데 오다가 봉변을 당했다. 공손씨 애들이 슈킹했다. 뺏겼다. 그렇게 이제 구라를 막 치니까 도와달라. 구라를 쳐요. 근데 동천왕은 아마 그게 구라인 걸 알았을 거예요. 왜냐면 뜬금없이 갑자기 선물을 보낸다는 게. 그 다음에 자기네들한테 오려면 이때 고구려의 영토를 보면 서해안이랑 이미 접해 있어요. 그 요서 지역에 서안평 땅이라고 거기가 접해 있거든요. 우리한테 올 거면 서안평으로 돌아와도 되는데 왜 우리랑 교류를 하는데 저기에 가가지고 뺏겼다 그러지? 얘네 좀 이상한 데라는 걸 알고는 있지만 아리까리한 상태에서 일단 받아줍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그 낙오했었던 장군이랑 두더기까지 구해 갖고 와줘요. 그래서 4명을 데리고 오고요. 이 4명에게 선물을 지어주고 송골한테 보냅니다. 근데 그 선물이 좀 이상해요. 선물이 뭐냐면 일단 거기에서 나 담비 가죽. 담비. 비싼 거 아니에요? 사슴.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부터 좀 생각해야 되는 게 지금 우리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고구려 하면 와 광활한 만주벌판 막 뛰어다니고 나중에 수나라 당나라랑 견줄 만큼 강국의 고구려는 아주 나중입니다. 초반은 그런 느낌이 아니구나.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고구려의 시작은 산적 집단 초가집 6채로 시작했습니다. 고구려 비하 아닌가요? 아니에요. 실제로 그래요. 그런데 오히려 이건 비하가 아니라 그런 집단인데 그렇게까지 성장한 게 더 대단한 거죠. 그렇게 조그마한 집단이고 국내성 여러분 지금 거기 국내성 지역 가보잖아요. 온현산성. 온여산성 국내성보다 이제 환도 쪽이니까 조금 더 안쪽이고 국내성까지 갔을 때도 이 동천왕에 국내성이 있는 거거든요. 국내성 가보잖아요. 와 얘네가 이렇게 넓은 땅을 운영했다고? 라고 했을 정도로 되게 조그매요. 되게 조그맣거든요. 국내성 자체가 그렇게까지 화려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 기록을 보고 있으면
고구려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선물이에요. 그런데 만약 그걸 받아든 송건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면 하찮구나. 뭐냐면 담비 가죽 100장. 많이 좋네. 담비가 그 쪽제비 같이 생긴 거죠. 쪽제비. 그러니까 그거랑 닭가죽. 닭가죽이요? 닭을 가지고 왜 벗기지? 닭가죽 야, 써요? 그냥 닭은 아니고 약간 닭스킨? 네, 그냥 닭은 아니고 꽁 아닐까? 큰 무슨 닭 같은데 그 닭껍질 아니야. 닭 껍질 10장. 그러니까 그 위세등등하던 송건에게 담비가 손담비 사건. 닭껍질. 손담비 사건이. 미쳤어. 정말 네. 미쳤어. 그러면 선물해줬으면 나중에 협상 결렬되면 다시 다 돌려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네. 근데 아니 협상이 결렬되면은 싫어할 수 있잖아요. 그 비슷한 짓이 뒤에 나옵니다. 진짜? 뭐냐면 그러니까 자 이제 말씀드릴게요. 담비 가죽은 1000장 그리고 닭 가죽 10장. 네. 이걸 이제 보내요. 네. 근데 그걸 받아든 송건과 네. 그 오나라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이 망감이 교차할 것 같은데. 자 일단은 첫 번째 얘네들이 돌아왔다는 거에 대한 기쁨은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치. 일단 10,000명의 군사가 완전히 몰 흩어진 사람이니까. 상태에서 정말 몇 명 안 되는 애들이 돌아오고요. 네. 400명은 지금 다 죽은 거예요. 그 중에 4명 살았고. 그럼 송건이 책임을 져야지. 뭐라고 돼 있냐면 울었대요. 이 장군 두덕이랑 이 4명이 돌아와서 네. 펑펑 울었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그나마 이렇게 인재들이었나 보네. 네. 그 탈출까지 해서 살아남은 거 보면 인재들은. 그러면 고구려에서 사실 살려준 건데 네. 거기다 선물까지 들려보냈으면 그게 좀 초라하더라도. 그게 손권의 마음이에요. 손권은 일단 고마워. 너무 고마워. 근데 얘네들 돌아온 것을 막 울었어요. 서로 부둥켜 안고 막 운 거예요. 나머지는 다 어디 있냐? 다 죽었습니다. 막 울고 있고 10,000명 이제 두덕이랑 장군이도 찾을 거예요. 우리 같이 갔던 10,000명 어떻게 됐나요? 다 죽었어. 막 이러고 공손 씨 개새끼. 와, 그래서 막 이러고 있는데 그래 니네 누가 구해줬냐? 저기 고구려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얘네들이 선물을 보내왔어요. 선물까지 닭껍질 10장이 이게 뭐야 이게? 멀리 가니까 이제 일단 말릴 수 있는 걸로 보낸 건가? 이게 아니 진짜 고구려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선물이에요. 없는 집에서 이게 두 나라의 당시의 어떤 그 국력의 차이구나. 모습인 거죠. 뭐 하여튼 그렇게 했는데 일단 송건은 너무 감사했기 때문에 그럼 이제 위나라를 치기 위해서 공손 씨가 아니라 고구려를 해보자. 고구려와 손을 잡아보자. 왜냐하면 이때 또 공손 씨 세력이 하필이면 이 위나라랑 뭔가 짝짝꿍도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더 그게 뭐냐면 제갈량이 죽습니다. 물론 자기네 나라 쪽은 아니지만 그렇게 되면 촉은 더 이상 북벌을 바로 할 수 없어요. 오장원에서. 그럼 이제 오나라 입장에서는 같이 할 수 있는 존재 이제 동쪽 말고 남아있지도 않아요. 그 다음에 서로 적이었더라고 하더라도 일단 그 촉에서 좀 공격도 해주고 이래야 분산이 되는데 이제 그게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어떤 집단이라도 빨리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담비 가죽 1000장이랑 닭껍질 10장이랑 줬는데 오케이 얘네랑 가자 라고 해서 고구려의 사신단을 또 꾸려서 보내요. 사신 좋아하네. 그러니까 얘나 이 송건이 이게 좀 뭐라 그럴까 좀 순진해요. 착해요. 사람을 좀 잘 믿기도 그러니까. 하고 굉장히 이제 근데 그래서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서 싫어하는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아. 송건이요. 삼국지 좋아하는 사람들 중에 네. 좀 캐릭터 센 사람들을 좋아하잖아요. 그죠? 보통 보면. 오나라를 사실 응원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아마도 그 삼국지 연의라고 하는 소설이 됐든 그 뒤에 삼국지 연의를 재해석하는 여러 가지 소설이 됐든 송 씨를 주인공으로 하는 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아시는 분들은 뭐 댓글 달아주시면 될 것 같고. 저도 거의 기억이 없는데 보통 이제 유비 그렇죠. 견자란이 나온 무슨 그 관우로 중심으로 한 또 영화도 있고 근데 총나라도 많고 조조 당연히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만화 용랑전은 거의 사마이가 주인공처럼 지나가거든요. 근데 손권 거의 없는 것 같은데. 그래. 손 씨는 주인공이 될 수 없어. 손씨 비하 아닌가요? 거기서부터 아니 뭐. 이 삼국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삼국지. 삼국지 얘기입니다.
네. 홍건적은 그래도 유명해도 홍건적 홍씨 아니에요. 홍건적은 빨간 띠를. 황건적 황씨 아니에요. 네, 아 미안하다. 무식해서 그래 내가. 예. 네. 아니야. 건적이. 나도 홍씨인 줄 알았어. 난 거의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해. 네. 홍사운의 경제쇼는 있지만 아마 최근은 아닌데 네. 그 CCTV에서 엄청 100부작짜리로 네. 만든 삼국지가 있어. 그 넷플릭스에 있는 삼국지. 어. 그거는 제가 알기로 주인공이 조조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조조로 재해석한. 아니 삼국지예요. 조조로가 주인공으로 된 만화도 많고요. 네. 소설도 네. 많고요. 영화도 많아요. 네. 근데 이제 송건은 아무튼 약간 그래요. 그리고 지금 위나라는 이미 조조는 죽었고요. 조이입니다. 조이 아들. 조이가 사마이를 이제 책사로 삼아가지고 막 하고 있던 그때예요. 아무튼 송건이 보냅니다. 사절을 다시 고구려한테 딱 보내는데 선물 스케일이 일단 달라. 비단옷. 해가지고 세공품 그 다음에 뭐 금으로 된 무슨 그런 값진 보물들을 고구려에 딱 주는 거예요. 수지 맞았네. 고구려가 딱 받아들고 동천왕 입장에서는 아쉬울 거 없는 장사죠. 네. 그런데 동천왕 입장에서는 이게 일단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젤 수 있어요. 왜 공선씨 세력처럼 일단 받고 위나라 정세도 살필 수 있는 겁니다. 왜? 일단 공손씨가 만약에 위나라랑 무엇인가를 하거나 위나라한테 공손씨가 사라져요. 전쟁을 해가지고. 그러면 위나라랑 국경을 접대는 거는 고구려예요 이제. 근데 고구려 입장에서 또 오나라랑 뭔가를 하는 게 위나라한테 걸린다?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런 상황에서 사신을 맞았는데 아주 흥미롭게도 요 사실을 알고 위나라에서 사람을 보냅니다. 고구려로. 사신이 왔다는 소리를 듣고. 근데 위나라는 정보력이 좋네. 좋죠. 바로 접해 있으니까. 사마이가 확실히 머리가 좋아. 물론 이거 모든 것이 사마이의 계략인지 그렇죠. 모르지만 사람을 보내요. 그래서 편지를 보냅니다. 공손 씨처럼 너네도 우리 쪽에 붙어. 얘네 죽여라. 라고 하는 편지를 보내요. 네. 그런데 재수 없게 이 편지가 오나라에서 온 사신단한테 걸립니다. 이런. 근데 그거 고구려에선 받아? 고구려에선 받아요? 이게 정확하지는 않은데 받았어요. 편지는 받았어요. 네. 그런데 정확하지는 않지만 아마도 이때까지는 동천왕은 위나라랑 바로 동맹을 맺을 생각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 이런 생각이 드냐면 걸린 다음에 이 사신단이 쫄았어요 일단. 우리 죽인다니까. 아니 불과 1년 전에 공손 씨 세력한테 당했었던 기억도 있고 이거 똑같은 짓 또 당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일단 도망칩니다. 얼마나 빠르게 도망치냐면 배에 말을 실어야 되는데 말이 다 못 타요. 그 말 버리고 도망가요. 불이 나게 도망가는구나. 불이 나게 도망가는데 이때 외교적 결례를 범합니다. 뭐냐면 동천왕이 도망가는 애들을 잡아요 일단. 잡은 게 아니라 아니에요 그런 아니야. 거. 오해하지 마. 오해하지 마. 위나라가 편지만 보낸 거고 우리 그거 받은 적 없어. 일단 얘기 좀 하자. 얘기 좀. 그래서 막 달래려고 해요. 근데 쫄아 있는 오나라 사신단 입장에서는 왕을 쌩까고 가는구나. 됐고 우리 할 테니까 우리 갔던 애들 다 데리고 와. 사신단 빨리. 왜? 안 그러면은 얘네 죽인다라고 하면서 고구려에서 데리고 간 몇 명 애들을 인질로 잡아요. 쫄아서 정무적 판단을 잘못했구나. 네. 그리고 자기네들이 보냈었던 그 값진 보물들 있잖아요. 그거 빨리 받고 니네 꺼져라고 해버립니다. 근데 이거 굉장한 외교적 결례가 엄청난 결례죠. 동천왕한테 직접 가서 주는 게 아니라 니네 갖고 있는 거 그냥 알아서 니네 그냥 가져가. 우리는 빨리 갈 테니까 서로 인질 맞교환하고 데리고 말도 못 싣고 도망 오는 거예요. 야, 이러면은 고구려한테 확실한 명분을 주는 건데. 네. 그때 고구려는 판단합니다. 얘네는 아니구나. 위나라하고 함께하는 게 낫겠구나. 네, 위나라랑 함께 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외교 관계가 다시 한번 너무나도 확실한 명분을 줬잖아. 고구려 입장에서 고민될 텐데. 네. 오나라는 이거보다 확실한 명분을 주는 게 없잖아. 오나라는 왜 이렇게 쫄보들만 보냈죠? 쫄보들을 보냈다기보다는 그 4만 명이나 죽었던 건 엄청난 트라우마긴 하겠다. 만 400명이죠. 그 중에 4명 남았으니까 몇 명이라 그래야 되지? 만 396명. 네, 장군 두덕이 외 2인. 얘네들이 이제 살아남았으니까. 아무튼 이렇게 딱 정리가 어느 정도 이렇게 그러면은 된 거예요. 그런데 위나라는
생각을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나라의 생각은 일단 그 공손씨도 다 쓸고 고구려도 쓸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출동하는 이가 사마이입니다. 사마이가 네. 4만의 군사를 가지고 네. 일단은 공손씨를 멸합니다. 근데 이때 사만 갖고 근데 그냥 4만이 아니에요. 사마이가 정의 갖- 4만? 최정예 병사 4만으로 호표기. 그거 도대체 뭔데? 그거 뭐 많아요? 많아요? 최정예입니다 거기가. 그 보셨나요? 용랑전? 네. 보긴 봤는데 용랑전. 기억이 안 나. 네. 아무래도 뭐 사마이는 예. 최고의 전술가니까. 네. 용랑전은 그거예요. 현대의 소년이 과거로 어떻게 하다 가게 돼가지고 유비의 최정예 장군이 되는 과정을 그린 만화입니다. 타임슬립 만화군요. 근데 거기 사마이가 존나 무섭게 나오거든요. 너무 진지하게 봐주셨어요. 예. 자, 다시 가겠습니다. 아무튼 송건은 이때도 정신을 못 차립니다. 송건은 심지어 고구려에 사신 한 번 더 보내요. 다시 그렇게 같이 당해놓고. 또 이렇게 당했는데도 또 보내요. 어. 근데 또 보낼 때 동천왕은 이제는 참지 않습니다. 어. 참지 않았다기보다는 그냥 아예 확실하게 보여줘야겠다. 그래서 어. 보냈었던 사신들의 목을 잘라서 위나라에 갖다 바칩니다. 이렇게까지 간 거예요. 네. 근데 위나라가 공손씨를 칠 때 고구려는 그럼 무슨 판단을 할까요? 그럼 이미 위나라와는 그 협력 관계를 맺어야겠다라고 이미 고구려는 마음 먹고 출발한 상태니까. 네. 후방 교란. 후방 교란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1,000명 정도를 보내줘요. 1,000명 정도를.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 1,000명의 존재를 놓고도 사실 학계에서는 말이 많아요. 이게 진짜 위나라를 도와준 건가? 애매한 숫자라서. 예, 정찰을 간 건가? 아니면은 뭐 다른 무엇인가에 독립된 무엇인가를 하려고 간 근데 건가? 지금보다 외교를 잘했는데. 동천왕이요? 자, 근데 아니, 확실하게 미심을 실어주는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고 이렇게 네. 딱 이게 균형 외교를 잘했던 것 같은데. 그런데 그 1,000명 때문에 뒤에 사건이 벌어집니다. 네. 하긴 1,000명이라는 숫자가 사실 해석하기 나름이니까. 네. 이때 이때 위나라가 공손씨 쪽을 이거를 그 경관을 세웠다라고 표현이 되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시체를 쌓아요. 쫙 그 공손씨 세력이 시체를 쫙 쌓습니다. 다 목을 베가. 다 목을 베가지고 시체를 쌓아가지고 이게 무슨 마치 구경거리처럼 전시를 해놔요. 사마에. 경관이란 그거잖아요. 네. 이게 올라가는. 네네네. 보는. 그 정도로 잔인하게 다 몰살을 멸족을 해버립니다. 했거든요. 멸족을 시켜버립니다. 그렇게 해놓고 고구려 쪽을 딱 바라보는 거죠. 근데 니네 1,000명 보냈었어? 근데 고구려 입장에서 도와드렸잖아요. 왜 그러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나는 너희들을 그대로 둘 수 없지. 이라고 해서 아까 말했었던 고구려가 유일하게 서쪽 지역 서해안과 접해 있었던 이 서안평 지역을 위나라가 장악해 버립니다. 이때 동천왕의 판단이 중요한데요. 네. 동천왕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시왕한테 눌려 있지만 참고로 이때는 우시왕후가 죽은 상태, 사망한 상태였기 때문에 친정이네. 이제 본격적으로 본인의 정치를 해야 되는 시점이었었고 네. 그때 성공과 이런 일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위나라와의 전쟁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위나라 쪽에서 동천왕을 치기 위해 보내는 장수가 위나라의 명장으로 평가받지만 삼국지 게임에서는 좀 약체로 나오는 관구검이라는 아까 초반에 말씀했던 관씨예요, 관구씨예요. 관실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 관구검이라는 두 자리가 많아갖고. 네, 관구검이라고 하는 친구를 보내는데 초반에는 동천왕이 잘 싸워요. 초반에는 굉장히 잘 싸우게 되고 직접 동천왕이 2만 군대를 끌고 갑니다. 그리고 3,000명의 목을 베었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좀 약간 뭐라 그럴까 자만에 좀 빠졌구나. 빠졌다 할까요? 그래서 위나라가 큰 나라라고 자랑하더니 그 많은 군대를 이끌고도 우리의 적은 군사보다 못하구나. 광구검이 명장이라더니 오늘 그의 목숨이 내 손바닥에 날렸다라고 하면서 본격적으로 적진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런. 이때 교만에 빠졌구나.
이때 고구려군 18,000명이 사망합니다. 아이고. 야, 몰살이야. 네. 고구려 입장에서 18,000이 죽은 거면 이건 거의 그렇죠. 2만 데리고 갔다가 18,000 죽은 거. 거의 전멸에 가까운. 거의 전멸이죠. 네. 그리고 남아 있는 1,000여 명의 기병과 함께 도망갑니다. 이때 어디까지 도망이 가냐면 일단 수도는 털려요. 이때 수도가 완전히 털립니다. 수도가 완전히 털려가지고 그 조상님들 그 왕들 무덤에서 시체 가져가고 그래요. 그러니까 완전히 털려버린 거예요. 국내성이 완전히 털리고 어디까지 가냐면 옥저까지 갑니다. 도망. 함경도 지금의 그 동해안까지 완전히 밀려가지고 그 동해안 쪽으로 가는데 이때 그 마치 그 송건의 오장군 그다음에 유비의 유비한테 관우 장비가 있었던 것처럼 네. 이 동천항 옆에도 명장들이 있습니다. 네. 명장들이 있어요. 명장들. 첫 번째 명장 미루라는 미루가 일단 동천항이 이렇게 그 막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도망가십시오. 내가 혼자 갑니다. 정말 수천 명의 결사대만 가지고 광부검이랑 싸우러 가요. 근데 붙잡힙니다. 그래서 동천에 울었대요 또. 약간 마음이 이렇게 선한 분이니까 막 울면서 우리 미로를 누가 데리고 올 사람 없느냐. 이때 또 자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보험장터입니다. 보험장터로 상담하면서 중복된 보험을 정리해서 보험료를 줄여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상담 결과 보험료는 기존에 38만 8,343원 내고 계셨던 분이 리모델링 후에는 19만 8,180원으로 보험료가 줄어들면서 무려 19만 163원 보험료를 절감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보장은 기존 보험에서는 중증 질환인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이 됐지만 리모델링 후에는 경증 질환인 뇌동맥류와 협심증까지 보장을 확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똑같은 보장도 보험회사와 상품별로 보험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게 가능한 게 바로 보험장터고요. 상담은 전화 1544-5788 또는 카톡에서 보험장터 아이디 JK6003을 검색해서 친구 추가나 인터넷 보험장터.com으로 문의 주시면 상세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유튜브나 팟빵은 URL로 바로 연결이 됩니다. 네, 자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의 국가 의료 시스템이 어떻게 변화를 할지 알 수 없습니다. 네. 미리미리 대비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보험 뭐 좀 괜찮은 거 실한 거 하나 정도는 뭐 실비 보험 하나 보험 하나 정도는 제가 봤을 때 들어 놓으시면 크게 도움 되실 거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왕 하나만 들 거라면 더 신경 써서 나한테 딱 맞는 그리고 합리적인 보험료 산출 받으셔가지고 가입하는 게 좋겠죠. 네. 자 보험장터 통해서 상담 받으시고 꼭 가입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544-5788 1544-5788 보험장터였습니다. 자, 잠자리가 편하지 않아 아침마다 피곤한가요? 자 이제 여러분에게 편안한 숙면을 선사할 브레인슬립 베개를 소개합니다. 아마존 40주 연속 베스트셀러 스탠퍼드식 수면법의 저자이자 스탠퍼드 대학 수면연구소장인 의학 박사가 직접 개발한 것으로 숙면을 위한 과학적 노하우가 집약된 제품입니다. 브레인슬립 베개의 3중 레이어와 7개 그라데이션 구조는 마치 구름 위에 누운 듯한 편안함을 선사합니다. 7일간 사용하면 개인 체형에 맞게 변화하는 맞춤형 메모리 기능 덕분에 나에게 꼭 맞는 편안함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독자 개발된 이코어 신소재는 공기순환을 최적화하여 수면 중 발생하는 열을 효과적으로 배출하고 머리에 땀이 차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자 이렇게 최적의 수면 환경이 조성되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차원의 깊은 숙면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지금 웹사이트에서 구매하시면 특별 할인 혜택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자, 브레인슬립 베개 이거 광고 처음 들어왔을 때 이제 구매해가지고 네. 지금까지 잘 쓰고 있습니다. 네. 자 여기 제품이죠? 네. 네. 자, 뭐 겨울철에도 머리는 시원한 게 좋습니다. 그렇죠. 다른 데 좀 따뜻하더라도 머리는 머리와 발은 좀 시원한 게 좋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자, 그래서 겨울철에도 유용하게 잘 쓸 것 같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지금 여름이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자 어떻게 하면 좀 시원하게 숙면을 취할 수 있을까 고민들이 많으실 텐데 요 브레인슬립 베개 구매해 놓으시면 반영구적으로 쓰실 수 있는 베개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돈이 아깝지 않으실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고요. 이 베개 찾아 고민이신 분 유랑하시는 분들 이젠 정착할 때가 됐습니다. 브레인슬립 베개로 정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브레인슬립 베개였습니다. 내가 가서 그 데리고 오겠다라고 해서 유옥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자처해서 미루를 구해 갖고 와요. 구했어요 또? 네. 아니 포로로 잡히는 네. 장군을 구해 가지고 옵니다.
대단하다. 야, 씨 영화인데? 근데 어떻게 이게 보였지? 설화예요, 설화. 아, 근데 이 이야기는 다 있는 이야기고 사서에 있는 거잖아요. 뒤에 나와 있는 게 이제 설화에 나와 있는 건데 그래서 이것도 아마 뭔가 동천왕의 어떤 그런 모습들, 백성 혹은 자신의 부하들을 아끼는 어떤 이런 에피소드로 남아 있는 건데 무릎을 베고 눕게 했대요. 미루의 무릎. 무릎을 보고 미루한테 내 무릎을 베고 누워라. 라고 해가지고 막 네. 어떡하냐 이거 막 한 거. 미루야. 난 미루가 순간 무릎을 갑자기- 베고 누우라고 해가지고 잔인하다고 생각해. 무릎을 베고 자, 커팅 아닙니다. 거의 무릎을 베고 누워라. 저는 또 그러니까 이게- 취향이 바뀌었나. 갑자기 주진모 네. 조인성 같은 느낌인데. 이게 그 일화를 말해주는 거예요. 직접 간호했다라는 뜻일 거예요. 네. 본인이 왕이 직접 그러면 사실은 하면서 막 간호를 했는데 미루가 실제 깨어납니다. 서로가 맞네. 근데 그게 왜 중요하냐면 이 모습을 다 같이 본 거예요. 네. 그러면 병사들의 사기가 올라갑니다. 그죠. 그래 내 목숨 왕이 바친다. 이렇게까지. 이렇게까지 내 목숨을 네. 구했었던 장수에게 직접 간호를 해주고 자기 왕의 무릎에 누워서 음. 간호받는데 깨어난 거예요. 이건 엄청난 일인 그렇죠. 거죠. 네. 사람들이 막 사기가 올라가가지고 한 사람이 내가 직접 다시 가서 그 지금 위나라의 장수를 죽이고 오겠다. 이제 광국어만 지금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 사람을 내가 죽이고 오겠다라고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유유라는 장수인데 유유. 이 유유라는 장수가 이 동천왕이랑 고구려가 주로 이때 썼던 방법이 뭐냐면 항복할게요라고 하고 가가지고 이게 막 그러면 우리 돌아간다. 위나라 우리 돌아간다. 항복한 거야. 돌아가는데 뒤에 치고 양아치. 양아치라니요. 진짜. 고구려가 주로 썼던 방법입니다. 와. 그래서 또 이렇게 또 싸우고 있을 때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잠깐만요. 우리 항복해가지고 다시 이제 왕도 올 거예요. 하고 또 인사하러 올 겁니다. 그래? 알았어. 하고 있을 때 또 치고 이런 방법이거든요. 근데 위나라는 이 방법에 여러 번 당합니다. 그래서 이 방법이 먹힌다는 걸 알았던 유유라는 장수가 항복을 하겠다라고 하고 진기한 그 음식을 싸가지고 가요. 그리고 직접 바치겠다 그래요. 와, 이게 달콤한 인생의 황정민 수법이거든요. 비슷한 수법이에요. 아파? 인생 고통이야. 실제로 그 방법을 씁니다. 음식을 갖고 있는데 그 음식 밑에 칼을 갖고 가요. 그리고 그 위나라의 장수가 이 새끼들 진작에 이 새끼들아 그럴 것이지. 와. 진짜로 칼로 찔러 죽여요. 그 장수 죽습니다. 이렇게 해도 명예로워요? 왜? 뭐가요? 또 나라를 위해 어쨌든 이 아니 사람은 왜냐면 이 사람이 충신이지. 내가 죽을 걸 알고 간 거잖아. 그리고 왜 비겁해서? 지금 나라에 지금 존망이 나라에 달려 존망이 있어요. 달려 있는데 지도가 다 털렸는데 명예. 약간 정의로움을 추구하십니까? 아니, 전 안 그러긴 하는데. 아니면 그래서 그 사람이 가서 야 나와 1대 맞짱 떠 이렇게 했어야 되는. 몰라요. 뭐 일개토 막 이런 거 있으니까. 게임을 많이 해서 그래요. 유가 다이다이 깰게요. 이게 정의로운 게 아닙니다. 지금 나라에 존망이 달려 있어요. 뭐든 어떻게든 다른 그 전복 상황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반전의 기회 필요한 거야. 삼국지 좋아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이때 당시 위나라는 좀 통일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엄청난 그 명장들이 막 들끓었을 때고 사마이가 와 있는데 여기에서 1대1로 고구려가 뜬다? 힘들죠.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야 됐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유유가 황정민 권법으로 적장의 가슴에 칼을 꽂아서 죽였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국내성을 다시 탈환합니다. 그래서 이겨내요. 그래서 사실 그래서 이 전쟁의 승리자가 누구냐? 고구려예요. 도망쳤다가 다시 들어와가지고 이겨냅니다. 이걸 했었던 사람이 동천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전쟁 자체에 대한 피해나 이런 모든 것을 봤을 때는 고구려가 참패지만 최후의 승자는 동천왕인 겁니다. 이겨낸 거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이 방금 말했었던 미루, 유옥구, 유유 마치 그 관우와 장비만큼
화려한 이야기를 쌓았었던 이들에게 동천왕이 전쟁 후에 굉장히 큰 상을 수여하게 됩니다. 근데 미담이 많은 왕이네. 그만큼 또 이렇게 이 뭐랄까 성정이 좀 네. 부드럽고 네. 착한 성정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거에 매료된 주변에 이제 부하들이나 신하들이 많았다. 네. 그리고 난 뒤에 동천왕은 다시는 서쪽 땅으로 공격하지 않습니다. 큰 깨달음을 얻었구나. 큰 깨달음을 얻었죠. 네. 서한평이 원래 동천왕 때 수복 그 이제 좀 차지했었던 땅인데 그걸 뺏겼었던 건데 그 다음에는 위나라와 굳이 1대1로는 힘들겠다라고 생각하고 서쪽으로 절대 안 간다 해서 동쪽 하늘만 지배한다 해서 동천왕입니까? 비슷할 수도 있는데 다시 한번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고구려의 왕 이름은 묻혔었던 그 무덤의 이름을 위치. 그거고 방금 말씀해 준 거랑 근데 굉장히 비슷한 게 뭐냐면 서쪽을 포기하고 신라를 칩니다. 야, 엉뚱한데 맞고 화풀이를 해. 그때 신라는 힘이 약했고. 아니 근데 세네랑 싸우다 뒤질 뻔했잖아. 네. 자존감 회복이 좀 필요해. 그 약한데 좀 서한평은 쳐서. 서한평 회복 못했나요? 못합니다. 이때 이제 요동을 다시 한번 좀 뭔가 안정적으로 갖게 되는 건 광개토왕 때입니다. 이때 포기됐었던 이 서쪽 지역은 광개토왕 때 이제 회복을 하고요. 이후로는 좀 한동안은 서쪽 지역은 안 보고 신라를 팹니다. 그럼 사마이도 이제 뭐 그 정도로는 뭐 이제 사마이는 뭐 중국 이야기를 잠깐 하면은 그 이후로는 이제 조씨는 배신당하잖아요. 사마씨한테 이제 배신당했고 사마씨의 나라가 되는 거고 진국이 되네. 이제 본인들 챙기기도 바빠요. 그래서 이제 동쪽으로는 더 이상 그 공격을 하거나 그런 일은 없었고 이제 그 동아시아에서는 이제 백제 고구려 신라가 서로 티격태격하는 우리가 그때 백제편을 했습니다. 그때로 이렇게 접어들게 되고요. 그럼 이겼다고 해야 되나 졌다고? 이긴 거죠. 동천왕. 왕도 안 죽었고 결국 그쪽 군사들은 패각해서 물러났고 그러니까 방어에 성공한 거죠. 방어에. 수도는 털리고. 그렇죠. 왜 갑자기 좀 마지막에 띄워주려 그랬는데 이렇게 격화시키면 아니 격화 아니죠. 네. 위나라는 그 어마어마한 그렇죠. 그 위세를 떨치고 있던 중국의 나라를 상대로 최대 일단 패자니까. 버텨낸 것만으로도 나는 엄청난 성공이지. 대단하죠. 위나라 입장에서 엄청난 네. 자존심의 상처였을 거 아니야. 저는 그 영화 짝패 네네. 영화에서 그 이범수 씨가 했던 대사가 굉장히 버티는 놈이 강한 놈이요. 강한 놈이 오래 가는 게 아니오. 오래 오래 가는 가는 놈이 놈이 강한 거예요. 거요.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맞아요. 버티는 것도 힘입니다. 굉장한 그 명대사거든요. 네. 동천왕은 버텼습니다. 네.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죽었을 때 네. 백성들이 다 같이 울고 서로 죽겠다고. 그러니까 물론 그게 쇼였을 수도 있지만 네. 그래도 그렇게 쇼까지 한다는 것 자체로도 의미가 있지. 쌍도 같이 묻어주쇼. 삼국사기 이렇게. 기록입니다. 왕이 죽었다. 음. 시원의 장사를 지내고 왕후를 동천왕이라고 했다. 나라 사람들이 그 은덕을 생각하며 슬퍼하지 않는 자가 없었으며 가까운 신하 중 자살하여 따라 죽으려는 자가 많았다. 새 임금이 예가 아니라고 여기고 그것을 금하였다. 장례일이 되어 묘에 와서 스스로 죽는 자가 매우 많았다. 스스로 실제로 있었다는 얘기네. 나라 사람들이 뗄나무를 베어 그 시체를 덮었으므로 마침내 그 땅을 시원이라고 이름하였다. 이 정도로 명군입니다. 덕망이 높았던 거예요. 진짜로. 네. 그래서 우리가 고구려의 왕 하면 광개토왕만 기억할 게 아니라 동천왕도 한 번 정도는 기억해 줄 필요가 있겠다. 요 정도 스펙에 솔직히 조선왕이었으면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기억하는 왕이 됐을 것 같은데 고구려 왕이어가지고 아니요 이거 아마 이때까지 쭉 기억했으면 아마 선조랑 비슷하게 기억됐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선조 이상 가는 네. 왕이 됐을 수도 있겠는데 예. 조선 왕이었으면 그렇습니다. 이제 네. 고구려 왕이어서 조금 아쉬운 면이 있다. 자 오늘 방송을 통해서 동천왕의 매력에 빠지셨기를 바라면서 네. 자 그러면 저희는 여기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또 재미난 역사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